안녕 친구들, 오솔TV의 주린이 어린이 주린이 이동훈 원장이에요. 저희 이제 고정 유튜브 때려치고 이제 주식 유튜버로 전환했기 때문에 아시죠? 저번에 또 하기로 했던 리드코프 오늘 발표할 거예요. 리드코프보다 대출은 리드코프 뽕! 대부업이죠. 대부업 대표주자. 리드코프. 하여튼 이 시국에 리드코프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리드코프가 꽤 올랐어요. 올라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거의 9,740원 그 정도 해요. 뭐 가격은 알아서 이거 아시죠? 매수 추천도 아니고 매도 추천도 아니에요. 그냥 리드코프에 대한 우리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주민이들 이거 저 같은 이제 바보 원장이랑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젠가 주식에 대해 눈이 떠지겠죠. 미래를 보는 제 삶의 눈을 뜨자 뿅 한번 보겠습니다. 리드코프 일단은 우리 대주주분들 어떤 분들인지 확인해봐야죠. 대주주 일단 서흥민님, 범하나가의 처남 서흥민 회장님께서 지금 최대주주예요. 왜냐면 지금 15.28%를 지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M2N이라는 회사가 또 리드코프의 지분을 한 16% 갖고 있는데 거기에도 또 서흥민님이 최대주주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서흥민님의 리드코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사실인데 이 서흥민님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드릴 거예요. 너무 교육방송하면 재미없긴 하지만 그래도 해봐요. 근데 하여튼 이 리드코프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면은 다 뭐 서흥민 관련된 M2N, 서흥민, DK 마린 다 이런 회사인데 뜬금없이 작년부터 앞으로 파이낸셜 대부라는 데가 6.69%를 신고했어요. 작년에는 9%, 8.8%였는데 8.08%였는데 좀 줄었어요. 하여튼 뭐지? 다른 대부업체가 리드코프의 주식을 갖고 있어요. 이상하죠? 요거에 대한 답은 나중에 드릴 거예요. 자, 우리 강냉이들 잘 따라오고 있어요? 아, 주식 벌써 너무 어려워. 아이 뭐야 이거?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어차피 쉽게 설명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새로 블로그 하나 팠어요. 제 그냥 고정 블로그 말고 고정 블로그에 하려고 하다가 너무 먹는 거랑 뭐 교정 블로그랑 다 섞여 있어서 너무 난잡해가지고 따로 하나 팠어요. 이거 나중에 링크 드릴 테니까 가서 보시면 돼요. 자, 리드코프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 또 말 어렵고 뭐 하면 또 그냥 리드코프 안에 꼬봉이 같은 회사들 있어요. 꼬봉이 같은 회사들 얘네가 뭐 있는지 보면은 NR캐피탈 대부 얘네가 대부업 한대요. 그러니까 리드코프 대부업을 NR캐피탈 대부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LC 대부 추심 채권 추심이 LC 대부 얘네가 채권 추심 돈 못 받은 거서 돈 주세요. 이거 뭐 옛날처럼 뭐 깡패들입니다. 돈 주라고 뭐 그런 거 아니고 이제 법적인 범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알죠? 그거 하고 그다음에 리드컴이라는 회사가 광고까지 해요. 옛날에 막 대출은 리드코프 그런 광고 한 것처럼 그건 아마 다른 회사에서 했을 거예요. 이거는 리드컴은 새로 이제 17년부터 3월에 설립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광고를 맡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네. 하여튼 그런 거고 이 리드코프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냐면은 이 역사적인 회사예요. 여러분 이제 뭐 리드코프 대출 회사 아니야? 뭐 그런 생각하는데 과거 뉴스 찾아보면은 40일 동안 연속 상한가를 냈던 기업이 리드코프예요. 어마무시하죠? 이게 언제냐면은 2000년도 1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2000년도 40일 동안 3월 17일까지 40일 동안 상한가를 매겼어요. 물론 그때는 상한가가 11%긴 했는데 그런 회사인데 옛날에는 이게 리드코프가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동양특수유조라는 회사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동특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리드코프가 된 건데 동특일 때 얘기했던 거예요. 동특. 이상하죠. 지금 대출 회사인데 무슨 유조? 이거 옛날에 이제 석유 이제 중간에서 거래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유통하고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지금도 해요. 자, 이거 리드코프 사업 부분을 좀 알려드릴게요. 리드코프는 대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대부만 쓰면은 리드코프 대부라고 했어야 돼요. 근데 리드코프잖아. 왜냐면은 사업 부분이 좀 세 가지예요. 얘네가 아까 석유 유통 사업 한다고 그랬죠? SOL로부터 받아서도 하고 주유소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해요. 그랑 소비자 금융 사업 이게 대부업이죠. 그 다음에 휴게소 사업.
휴게소 사업 뭐냐면은 그 천안 휴게소 있잖아요. 호두 과자 휴게소 있잖아요. 그 하행선인가? 하행선을 얘네가 이제 맡아가지고 임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사업자를 이제 뽑나 봐요. 입찰해가지고 뽑는 것 같은데 얘네가 지금 맡고 있어요. 그래서 총 사업 부분이 세 가지예요. 아까 말한 석유 유통, 석유 사업, 그다음에 대부업, 그다음에 휴게소 사업. 그렇기 때문에 리드코프 대부가 아니라 리드코프인 거예요. 그냥 대부업이 메인이라고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업체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리드코프를 봤을 때 뉴스를 찾아보면은 그럴 거예요. 지금 이제 8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빌렸을 때, 그러니까 대부업체에서 빌렸을 때 그거를 20%로 낮췄어요. 20%로. 과거에는 더 높았어요. 한참 높았다가 내려와서 24%에서 지금 20%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그 대출 줬을 때 이자가 20%씩이나 되잖아요. 우와 씨 엄청 많이 내네 이자. 야 대박 나겠다 안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여러분은 너무 순진한 일반인이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대출을 하려면은 20% 먹으면 얘가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얘네 있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끌어와요.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서 그걸 여러분한테 대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자를 또 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부업 특성이 뭐겠어요? 신용 등급이 낮은 차주들, 그런 차주들한테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이게 펑크라는 경우가 많아요. 펑크. 대손상각비라고 하는데 대손상각비 이게 날린 돈이에요. 그게 있는데 그게 한 10% 돼요. 대출을 해줬으면 그 중에 10%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이자라도 그 중에서 꽤 많은 부분은 이제 날라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이자면은 10% 정도는 그 중에서 이미 대손상각비로 못 받는 돈으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은행 이자. 여기는 이제 대부업은 참고로 제2금융권,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 그런 데서 돈 못 빌려와요. 그냥 제2금융권까지에서만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보통 한 5.4%, 5.6%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한 6% 줘야 돼. 그냥 6% 준다 칩시다. 6% 주면은 일단 16% 날라갔죠? 그러면 여러분이 대출해주고 대부업체는 사실 4%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4%도 또 중개 수수료를 또 내야 돼요. 중개 수수료. 그럼 뭐야? 얘네 대부업체는 땅 파는 거네. 20%면은 남는 게 없다고 돼 있어요. 그 이런 대부업체에서 리드코프 같은 데서 대부를 해주려고 하면은 그 금액의 한 20%는 얘네들도 비용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신문기사 보면 20% 나가는데 24% 법정 최고금리가 24%일 때는 4%는 따먹은 거예요. 4% 먹기 게임을 한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20% 내려버리니까 뭐야 이거 남는 것도 없잖아. 이거 장사 뭐하러 하냐?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대부업 판에는 큰 형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딱 들으면 알죠. 미즈사랑 여자분들 대출할 때는 미즈사랑 아니면 러시안 캐시 아니면 원캐싱 이런 거 들어봤죠. 이 애들이 다 앞으로 파이낸셜 그룹에 소속돼 있어요. 얘네가 넘버원이에요. 그 다음에 산나머니 기억나요? 일본 대부업체 얘네도 있었죠. 얘네가 2인가 그랬어요. 그렇게 있고 또 그거 말고도 웰컴 대출은 웰컴 크레딧 라인 대부 웰컴 론 그런 거 들어봤죠. 웰컴 론 그런 거 들어봤죠. 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법정 최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대부업이 사람들 볼 때 야 이거 왜 하냐? 나 그래가지고 우리 러시안 캐시, 미드사랑, 원캐싱 이런 애들 앞으로 파이낸셜 그룹 이 친구들은 24년까지 대부업을 접기로 했어요. 안 한대요. 그리고 사나머니, 일본계 사나머니는 이미 철수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몰랐죠 여러분? 사나머니 없어요 이제. 사나머니 없고 그냥 추심하는 업체만 남아있어요. 사나머니의 추심을 담당하는 업체만 남아있고, 그리고 아까 웰컴 크레딧 라인 대부, 웰컴 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으로 인수하면서 저축은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저축은행이 되면 대부업을 포기해야 돼요. 얘네는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3대장 중에서 웰컴 아까 사나머니, 앞으로 파이낸셜, 그다음에 리드코프 3대장 중에서 얘네가 리드코프가 3등인데 1, 2등 날라갔고, 그다음에 또 뭐 아까 웰컴 크레딧 라인 얘네도 날라가고 다 날라갔어요. 리드코프 혼자 덜어덩 남은 거예요. 자,
그럼 빨리 리드 쿠폰 뭐 해야 될까요? 탈출해야죠. 이거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탈출을 안 하죠.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이득이 나올까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년치를 뜯어서 봤는데, 아까 제가 그 20% 법정 최고금액 20%면은 얘는 남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대손생각비 10%, 그다음에 금리 5에서 6%, 그다음에 중개수수료 4% 정도 나간다고 해서 그럼 20% 날라간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꼭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비밀이 뭐냐면 경쟁 업체가 없어지면은 사람들이 이제 소액 대출을 하려고 하면은 어디 가겠어요? 없잖아요. 솔직히 없어요. 이제 그렇다고 막 금리 이제 법적으로 구속도 안 받는 막 50%막 100%막 그런 데 가서 하다가 진짜 신장 뜯기고 다 뜯길 거 아니에요. 무서우니까 그냥 제도권 안에 있는 리드코프 가야 돼요. 리드코프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아까 제가 말했죠. 차주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 등급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하는 사람이 너무 적으면은 리드코프나 얘네 나머지 사나원 이런 애들도 신용 등급이 막 9에서 10 등급까지 되는 사람들도 다 받아서 이거라도 먹어야지 하고, 일단 뭐 나중에 돈 못 받는 건 일단 둘째치고 일단 하자,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경쟁 업체가 없어지면 다 리드코프로 오면은 리드코프에서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대손상각비 10%라고 했잖아요. 그게 떨어져요. 떨어질 수 있어요. 심지어 작년만 해도 제가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대략 6% 나왔어요. 원래 그 10% 정도 맞춘다고 했는데 6% 나왔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증가했으니까 좀 감소한다? 그렇게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하여튼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상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까 금리가 아까 한 6%, 5, 6%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올해 말쯤에 잘하면은 제일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수 있어요. 대출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일금융권은 이자율이 좀 더 낮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낮게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대충 얘네의 차입부채 대충 6,400억 정도 있거든요. 반기 보고서상에서 6,400억 그 정도 지금 대출 그 차입부채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1%나 뭐 1%만 빠져도 한 40억 정도? 정확히 40억이나? 40억 정도 빠져요. 얘네 총 영업이익이 400억이 되거든요. 10% 정도 수익이 더 나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만 들어와도 엄청 얘네한테 수익이 돼요. 그렇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아까 그 대손상각비 거기랑 대출 금리가 좀 좋아지면 다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리고 회수율도 좀 좋으니까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아까 얘네가 대출 규모가 얼마야? 대출 규모가 한 8천억인가? 8,900억 8,900억 정도를 대출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쟁사들이 사라지면 대출 규모가 더 늘어나겠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늘어날 거 아니에요. 파이 자체가 커지면은 거기에서 떨어지는 이익률이 일정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높아질 수도 있어요. 일정하더라도 파이가 커져버리면 떨어진 액수 자체는 커지잖아요. 그게 지금 리드코프에서는 최대 장점이에요. 지금 이거를 만약에 얘를 장점을 보라고 하면은 그게 장점이에요. 그게 장점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 대출 먼저 할 수 없잖아. 너는 야 리드코프에 돈이 있어야 대출을 해주지. 뭐 경쟁사 없었다고 해서 얘네가 무한정 대출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찾아봤는데 대부업법이 있어요. 대부업법을 찾아보면은 얘네 조달할 수 있는 비율이, 자본 조달 비율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총 자산이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얘네 자기 자본이 4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4조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4조까지 대출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얘네가 대출 총 부채가 6,400억이거든요. 금융 부채가 6,400억인데 뭐 더 늘리는 거는 가능은 해요. 대출만 해준다면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 파이를 키우려고 하면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파이를 키워서 먹을 수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금리 부분도 대손상각비, 그러니까 좀 더 신용 등급이 고신용 등급의 차주를 한테만 대출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득이 생기고, 아까 말한 금리 부분에서 또 이득이 생겨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경쟁업체들이 다 없었다고 했잖아요. 광고비가 많이 줄었어요. 광고비가 한 20억 가량 줄었어요. 17년도에 비해서. 요것도 아까 말한 400억대 얘네가 매출이니까 영업이익이니까
그러면은 한 5% 정도 플러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광고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리드코프가 아까 말한 대로 좀 더 고신용의 차주를 받을 수 있고 광고비를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자 금리를 좀 그 차입하는 금리를 낮추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오 이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24년까지 이제 앞으로 아까 그 대법 1등 기업인 아프로파이낸셜 걔네가 이제 1월 24년부터 철수하거든요. 그러면 점점 좋아지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 아까 말한 그 아프로파이낸셜 그룹이 대법 철수하면서 얘네한테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얘네 주식을 한 6%, 6점 몇 프로 정도 지금 갖고 있어요. 내가 대법 철수는 하지만 왠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리드코프 주식을 산 거죠. 이거만 봐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앞으로 형님들께서는 이미 얘가 엄청 낮은 단계 작년에 샀어요. 막 6천 원 뭐 그럴 때.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랐어요. 이미 50% 이상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대법 쪽은 워낙에 이제 약간 사람들이 이제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들이밀진 않거든요. 이게 뭐 좋아져 봤자지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싸지면 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말한 이제 서흥민 회장님께서 이제 아까 회장님이 있다고 했잖아요. 회장님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17년도에 대주주 리스크라고 해가지고 그 배임 수재 혐의 옛날 광고회사로부터 돈을 약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약간 대주주의 도덕성이 약간 의심된다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지금도 한번 그런 거니까 뭐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닌가 사람만 바뀌나 하여튼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통찰력을 발휘해서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아까 리드컴이라는 광고회사가 이제 내재화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민 회장님께서 또 대주주로 계시는 M2N이라는 회사에 있다고 했잖아요. 얘네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문제는 M2N이 신라젠을 인수했어요. 신라젠을 인수하면 신라젠 돈 먹는 하마거든요. 그러면 리드코프에서 빨아내겠죠. 그게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매도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빠지면 사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 궁금하면은 제 블로그를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참고하세요. 아시겠죠? 우리 강냉이들 우리도 언젠간 주식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빠이빠이!